너 돈 좀 번다고 하늘 같은 남편을 무시해? 오늘 각오해. 아들아, 때릴 거면 얼굴은 빼고 때려라. 손 아프니 이거 쓰고. 역시 우리 엄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옷걸이를 건네주는데 그래 나 백수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나랑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한 번만 더 무시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략인데 서러워서 친정 오빠를 찾아가고 오빠, 왜 그래? 또 매제랑 싸웠어? 울기만 하는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야. 후련하게 다 울어버려. 오늘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승진 축하도 할 겸. 그때 남편이 들어오는데 형님 저도 같이 가요. 와이프 승진한 거 축하해야죠. 너네 왜 맨날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내 동생 그만 좀 울리고 화해. 아유 형님 저희 싸운 거 아니에요. 맞지 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는데 둘이 그만 싸우고 자네도 동생한테 좀 잘해줘. 돈 잘 버는 와이프를 어떻게 울려요? 오해요. 이제 집에 가자. 너 승진도 했으니 네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남편을 뿌리치는데 싫어. 나는 오빠랑 밥 먹을 거야. 오늘 식구들이랑 먹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 팔만 살짝 잡았는데 너 왜 그래? 남편이 째려보는데 아니야. 오빠, 아침에 실수로 넘어져서. 실수로 넘어져? 옷걸이에 맞은 자국이 선명한데 너 이게 뭐야? 너 내 동생 때렸어? 형님 아까 오해라고 했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너 똑바로 이야기해. 그래 당신 형님한테 똑바로 이야기해. 오빠, 옷걸이로 때렸어.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여자 주제에 하늘 같은 남편보다 돈을 더 번다고. 아유 형님 어쩌다가 딱 한 번 살짝 친 거예요. 한 번만 손찌검 하는 인간은 없어. 오빠가 남편을 노려보는데 너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돈 버는 마누라 질투해서 손찌검 하는 인간 쓰레기네. 왜 이리 소란스러워? 시어머니 어서 오고 엄마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다들 난리야? 사돈 어르신,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을 때렸잖아요. 자넨 빠지게.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여왕 행세하니까 우리 아들이 혼낸 거지. 돈 번다고 질투해서 패는 게 집안일이라고요?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 못 들었어?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는 거야. 어딜 건방지게. 가정폭력이라고요. 백수 주제에 마누라 질투해서 때리는 게 말이 돼요? 뭐? 백수? 우리 아들이 백수라고? 빈둥거리면서 아내 돈으로 밥 먹는 주제에 손찌검까지 하는 걸 두둔하는 게 가족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우쭐댔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화를 다 냈겠어. 사돈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닥쳐.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너나 닥쳐. 할 일 없는 백수 주제에. 다들 그만하세요. 세아가 얼른 집에 가야지. 가긴 어딜 가. 내가 신고할 거야. 백수 주제에 마누라 폭행한 거, 시어머니가 부추긴 거 빠짐없이 전부 다. 빡쳐서 심장에 무리가 오는데 엄마 너 이 자식. 남편의 싸닥으로 시원하게 날리는데 내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꺼져. 내 동생한테 빨대 꽂아서 피나 빨아먹는 것들이. 당신 얼른 안 일어나? 나 같아도 안 간다. 다시 싸닥으로 날리는데 이제 너네들 내 동생한테 얼씬도 하지 마. 위험해? 갑자기 위에서 상자가 떨어지는데 두 분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내 형을 죽인 여자,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어. 누구야? 누가 밑으로 상자를 던진 거야? 조심하라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부장님,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아유 사장님 그냥 막노동 잡부예요. 사장님 같은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좋았어. 형 얼굴처럼 성형한 게 먹히는구나. 부장님, 저는 그럼 가서 나머지 작업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체를 숨기고 돌아서는데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랑 그쪽이 너무 닮으셔서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흔한 얼굴인가 봐요. 혹시 형제는 없나요? 형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요? 네, 알 수 없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네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뭔가 알고 있는 듯. 제가 사장님께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상자를 대신 막아주셨으니 감사해서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밥자리요? 지금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아서 왠지 그분과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중요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인데 사장님,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이봐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사장님 아무래도 저 친구 뭔가 수상한데요? 부장님, 저분 뒷조사 부탁해요. 죽은 전 남편이랑 너무 닮았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대양. 유선이,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흘 후 사장실로 최 부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알아냈습니다요. 돌아가신 남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요. 여기 서류입니다요. 형제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선희가 빠르게 서류를 확인하는데 역시 아니었구나. 근데 형제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닮았어. 목소리까지 비슷한걸? 어디서 뭐 하던 친구야?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건설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다 최근에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하죠. 부장님 댁에서 식사 자리 가진다고 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요.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사장님 그런데 단둘이 괜찮으시겠어요? 부장님 괜찮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 일단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요. 다음날 대양이 최 부장을 찾아가고 부장님, 저 찾으셨다고요? 박대양 씨, 박대준 씨 쌍둥이 친동생분이시죠? 다 알고 있어요. 대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안심하세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저는 10년 전에 당신 형에게 신세를 졌어요. 당신 형에게 일어난 10년 전 그날 밤일은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꺼져 있었고 정비 기록도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군요. 그래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형을 죽인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요. 이번 식사 자리가 기회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친동생이 아니라고 거짓 자료를 사장에게 줬어요. 탈로 날 뻔했는데 덕분에 잘 넘어갔군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와 가까워진 다음 증거를 수집하세요. 극비 자료는 사장 집에 보관해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어. 다음 날 대준 씨, 어머, 내 정신 좀 봐. 대양 씨, 와줘서 고마워요. 선희 씨, 아니지 죄송합니다.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편하게 선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눈치껏 빠져주는 최 부장. 놀라셨어요. 사실 제가 최 부장님한테 이야기 드려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저번 일로 식사 대접도 못했는데 오늘 같이 식사해요. 얼른 들어와요. 선이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부담스럽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그분이 저랑 많이 닮았나 봐요. 저에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10년 전 그날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로 그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신 차려. 형은 차를 엄청 아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남편이 내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10년 동안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제발. 더 이상한 건 사망 한 달 전에 보험금이 1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는 거야. 저도 알아요. 대양 씨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만나주실래요? 겉모습뿐이라지만 저는 확실히 당신에게 끌려요. 선이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와중에 대양도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는데 이러지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이 여자가 내 형을 죽인 게 맞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요. 선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는데 남편이 떠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늘 고독하고 쓸쓸했죠. 점차 자신의 목적을 망각한 대양. 하지만 대양 씨, 당신을 만나고 알았어요. 이제 제가 기댈 사람은 당신이라는 걸요. 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형을 죽인 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저 이미 성공했고 이 회사는 내 거예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돈도 충분히 있으니 당신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결국 선이의 손을 잡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대양 씨,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경비원이 할머니를 내쫓으려 하는데 아침부터 무슨 소라냐? 이 할머니가 로비에 앉아서 안 일어나지 뭐예요? 제가 이 회사 사장인데 무슨 일이세요? 이 회사 다니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5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왔어요. 5년이나 집에 안 왔다고요? 이름이 박수진이에요. 연락 안 받은 지도 1년이나 됐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추우니까 저희 사무실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데려가는데 편하게 앉으세요. 어머님께 물 좀 갖다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이라는 직원 확인하고 사무실로 불러요. 네, 사장님. 어떻게 우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시골에서 새벽 기차 타고 왔어요. 물 드세요. 고마워요.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아셨어요? 제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왔어요. 위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최비서 박수진 씨 확인됐어? 있긴 한데요. 찾으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불러와. 잠시 후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수진아, 너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와? 딸이 무릎을 꿇는데 엄마, 죄송해요. 내 새끼 얼른 일어나. 다행이네요. 왜 5년 동안 어머니께 안 갔어요?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월급 350만 원인데 박 부장님이 이것저것 떼고 줘요. 그럼 20만 원도 안 남아요. 명절 때 기차표도 못 샀어요. 그럼 전화라도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기도 하고 사실 어머니한테 서울 가서 대박 낼 거라 큰소리 쳤는데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요? 이 자식을 그냥 여보세요 박 부장.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안심하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박 부장이 제 기획안을 가로채요. 안 주면 승진 안 시켜준다고. 이번에 그 기획안 1등 했어요. 보너스 5천만 원 박 부장님이 가져가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사장 얼굴이 굳어지는데 죄송해요. 불이익 당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이 자식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박 부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겨울옷 기획안 네가 쓴 거 맞아? 아, 이거요? 네, 제가 썼죠? 그럼 어떤 건지 설명해봐. 그거요? 그거 이번 신상품인데요. 겨울에 안 춥고 따뜻하라고 만든 거죠. 옷이 뭐가 특별한 거야? 무지 따뜻한 거죠? 무지 따뜻하다. 그게 다야? 제일 중요한 거죠. 추우면 따뜻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 거야? 그거야 뭐 옷감이 좋은 거죠? 훔친 거라 내용을 모르는데 옷감이 좋다. 기획안 정말 네가 쓴 거 맞아? 당연하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깜빡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거짓말. 수진 씨, 기획안 썼다고 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봐. 이 옷은 이번 겨울 시즌 주력 상품이에요. 특수한 천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설명에 만족하는데 들었어? 이게 진짜 기획안이야. 아직도 네가 썼다고 생각해? 이 친구가 쓴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 월급 350인데 왜 실제 받는 건 매달 20도 안 돼?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박수진 씨한테 교육비랑 수고비 형식으로 매달 조금씩 떼고 남은 거예요. 너도 우리 회사에서 교육받았는데 나한테 돈 한 푼 준 적 있어?
우선 기획안 상금 5천만 원 전부 돌려주고 직원들 월급에서 떼먹은 돈 파악해서 퇴근 전까지 보고서 제출해. 그리고 짐 싸서 나가. 이런 시골 애들 때문에 나 같은 고급 인력을 자르다니. 이 능력 없는 인성 쓰레기. 정식으로 말하는데 넌 해고야. 뭐라고?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불러. 분한 표정으로 나가는데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기획안 상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머지도 입금해 드릴게요. 5년 동안 집에 못 갔으니까 한 달 휴가 줄 테니 어머니 잘 모시고 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가시죠. 라고 해. 초밥 먹고 싶다 그랬지? 야근까지 하면서 둘은 결국 기획안 완성을 하는데 다음날 회의 시간. 자, 회의 시작하지. 발표 괴롭혀. 수진아, 넌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내일부터 편한 부서로 배정해 줄 테니까 제발. 그럼 나는 이 언니랑 같이 일할래?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한 여자가 돈을 떨어뜨립니다. 아주머니, 돈 떨어뜨리셨어요. 어머 정말이네. 고마워요. 여기 사례금으로 10만 원 받아요. 아니에요. 저희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를 찾아가야 하는데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봐줄게요. 이거 우리 집 주소잖아. 무슨 일이야? 여기 핸드폰으로 전화해봐요. 아빠의 번호를 누르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 이거 우리 남편 전화번호야. 이게 우리 아빠 번호인데요? 무슨 말이야? 너네 아빠 이름이 뭔데? 우리 아빠 이름은 김민수예요. 남편이랑 이름이 같은데 미안한데 잠깐 기다려줄래?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당신 애들 관리 안 할 거야. 당장 회사 앞으로 와. 얘들아, 너희 아빠가 이런 큰 아이들이 있다는 소리는 안 해서 좀 당황스러워. 부모님은 저희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저희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도착하고 지혜야, 민준아, 연락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 봐요. 저랑 오빠 서울대 붙었어요. 정말 어디 보자. 너네 대박이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서울대라니 장하다 장해. 근데 아빠, 저희 학비 낼 돈이 없어요. 둘이 합쳐서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한데. 돈 걱정은 하지마.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갑자기 지혜가 가버리고 여보, 아빠 미안해요. 저희 괜히 왔어요. 그냥 갈게요. 밖이 이렇게 추운데 일단 같이 올라가자. 잠시 후 아까 그 일 마음에 두지 마. 여기 2천만 원 있어. 먼저 학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써. 아빠, 할머니 모셔와서 같이 살면 안 돼? 너희도 봤잖아. 아까 그 아줌마 뱃속에 아기 있어서 할머니까지 모시면 불편할 것 같아. 싫어요. 왜 다른 집 애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다 챙겨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빠랑 엄마는 왜 우리를 낳은 거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나도 너희가 소중해. 그때 갑자기 실례했어요. 이제 저희 갈게요. 너희 배고프지? 아래층 식당에 음식 주문해뒀어. 가서 먹고 와. 나랑 아빠는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얼른 내려가 있어. 잠깐, 그 돈은 이리 줘.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고 여보, 애들한테 왜 돈을 몰래 주는 거야? 미안해. 당신이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애들한테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한테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덜컥 돈만 주면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돼. 내가 돈 말고 뭘 해줄 수 있겠어? 생각해봐. 행복이나 즐거움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돈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당신 어머니랑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야 좋지만 애들 결국 네 친자식이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결혼했잖아. 부부 아니야? 그럼 당신 아이가 내 아이인 거지. 애들한테 그동안 부족했던 부모의 사랑을 채워주자. 그냥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거라 생각해. 집이 더 북적거리고 좋잖아. 당신 이렇게 울리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됐어. 애들 빨리 데려와. 이제 우리 식구야. 엄마, 새언니,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죄다 시골 음식. 촌스러. 아가씨, 그럼 다른 거 만들어드려요? 됐어요. 나 안 먹어. 입맛 없어. 거의 다 먹어놓고 입맛 없다는 신우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아보자. 새언니, 옷장 딱 열면 정면에 있던 내 옷은요? 혹시 빨래했어요? 나 이따가 친구들이랑 강남 가야 한다고요. 아가씨, 그 정장 드라이 맡겼어요. 정장이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무슨 정장을 입어요? 역시 촌에서 올라오니 옷을 구분 못하시네. 촌스러. 신우이 버릇없게 행동하는데 잠시 후 새언니, 20만 원만 보내줘요. 월급도 다 썼어요. 짠에 립스틱 사야 한다고요. 무슨 립스틱인데 20만 원이나 해요? 역시 촌스러. 명품 화장품인데 그것도 몰라요. 됐어요. 어서 카톡으로 송금이나 해줘요. 빨리.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얼른 송금해줘. 알았어요. 며칠 뒤 남편 생일인데 오빠, 생일 축하해. 우리 어디 가서 파티해. 레스토랑 예약했어? 아니, 집에서 할 거야. 와이프가 아까부터 요리 준비했어. 자,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열심히 만들었으니 많이들 드세요. 새언니, 이게 뭐예요? 맛이 너무 이상한데 그 흔한 고기도 없이 완전 풀떼기 뿐이네. 역시 촌스러. 아가씨, 왜 그래요?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음식 얼른 만들게요. 새언니, 돈 아끼고 싶으면 얘기하지.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오빠 생일 식사를 해요.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맛집 음식이랑 비교가 돼요? 아,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식당 예약할게요. 뭔 식당을 지금 예약해? 그런 것은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해요. 그것도 모르다니. 촌스러. 소냐 말이 맞아. 여보, 그런 고급 식당은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배워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잠시 후 새언니, 왜 아직도 빨래 안 했어요? 어서 빨래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집사람이 무슨 가정부야? 정장하고 캐주얼 구분 못하는데 뭐 믿고 빨래를 맡겨? 앞으로 빨래는 네가 직접 해. 직접 빨래하라고? 내가? 그럼 좋아. 나 빨래할 동안 새언니는 얼른 식사 준비나 해요. 나 까르보나라 먹고 싶어.
와이프 촌뜨기라며 시골 음식만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네 입맛에 맞춰주겠냐? 입맛 고급인 네가 얼른 맛있는 거 만들면 되겠네. 아, 나 그럼 안 먹어. 배달시켜 먹을래. 새언니 까르보나라 좀 배달시켜줘요. 빡친 남편 드디어 폭발하는데 너 지금 와이프를 뭘로 보는 거야? 무슨 현금 지급기야? 와이프가 빨래하고 밥 해먹이고 번 돈 쓰면서 촌스럽다고 비웃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밥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 하기 싫으면 굶어. 집사람 이제 너 안 모셔. 와이프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우리 나가서 그 레스토랑 가서 먹자. 내가 진작 예약해뒀어. 진짜 이것들이 뒤질라고.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일인지 빠르게 알아보자. 와우, 다 때려 부셔라 부셔. 밥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 새언니, 설마 우리한테 밥 안 해주려고? 아니에요. 제가 음식하느라 손이 미끄러워서 죄송해요, 아가씨. 아따 놀래라. 진심 귀청 떨어지는 줄. 며느리 겨우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가씨 잠시만 계세요. 밥 거의 다 됐어요. 새언니, 땡큐염. 별 말씀을요. 잠시 후 새언니,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거치가 좀 갖다 먹지. 네, 아가씨. 새언니, 하는 김에 거기 있는 과일 좀 내와요. 네, 아가씨. 며느리가 양손 무겁게 가져다 주는데 아가씨, 여기 물 드세요. 아가씨, 여기 과일 드세요. 새언니, 밥은 언제 돼요? 나 이제 배겁나 고픈디? 진짜 이것들이 뒤질라고. 남편 어서 오고 오빠 어서 오고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니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오빠, 뭐 하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니들 오빠는 맞냐? 맞는데 내 와이프한테 이런다고? 웃기시네. 빡친 남편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세연이 만삭인데 식사 준비하라고 시켜. 니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래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게 왜? 원래 새언니가 맨날 밥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생각할수록 빡치네. 시집이나 간 것들이 매일 와서 와이프 못 살게 굴었을 거 아냐? 니들 임신했을 때 생각 안 해? 몇 해 전 어느 날 새언니, 임신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옷 좀 빨아줘요. 네, 아가씨. 나 피부 예민한 거 알죠? 손빨래 해야 되는 부분인 거 알죠? 피부 예민한 거랑 손빨래랑 뭔 상관? 또 다른 날에는 새언니, 왜 이제 와요? 배고파 죽겠는데 얼른 밥이나 차려요. 네, 아가씨. 남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데 집안일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밥 때 되면 저 기어 나와서 세연이한테 이것저것 시켜. 그거 답답하네. 니들 처먹이려고 와이프가 시집 왔어. 여보, 그만해요. 저는 괜찮으니. 새언니, 남 일에는 빠져요. 새언니가 우리 일에 뭔 상관? 남이라고? 이것들이 정신줄을 놓았구나. 니들 임신했을 때 와이프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와이프 존중은 눈꽃만큼도 안 하는 것들이. 남편이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는데 니들 앞으로 이 집에 출입 금지야. 얼씬도 하지마. 내 눈에 띄기만 해라. 진짜 뒤지는 수가 있다. 오빠, 진짜 가족끼리 이럴 거야? 가족 좋아하시네. 당장 꺼줘. 너 돈 좀 번다고 하늘 같은 남편을 무시해? 오늘 각오해. 아들아, 때릴 거면 얼굴은 빼고 때려라. 손 아프니 이거 쓰고. 역시 우리 엄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옷걸이를 건네주는데 그래 나 백수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나랑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한 번만 더 무시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략인데 서러워서 친정 오빠를 찾아가고 오빠, 왜 그래? 또 매제랑 싸웠어? 울기만 하는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야. 후련하게 다 울어버려. 오늘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승진 축하도 할 겸. 그때 남편이 들어오는데 형님 저도 같이 가요. 와이프 승진한 거 축하해야죠. 너네 왜 맨날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내 동생 그만 좀 울리고 화해. 아유 형님 저희 싸운 거 아니에요. 맞지 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는데 둘이 그만 싸우고 자네도 동생한테 좀 잘해줘. 돈 잘 버는 와이프를 어떻게 울려요? 오해요. 이제 집에 가자. 너 승진도 했으니 네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남편을 뿌리치는데 싫어. 나는 오빠랑 밥 먹을 거야. 오늘 식구들이랑 먹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 팔만 살짝 잡았는데 너 왜 그래? 남편이 째려보는데 아니야. 오빠, 아침에 실수로 넘어져서. 실수로 넘어져? 옷걸이에 맞은 자국이 선명한데 너 이게 뭐야? 너 내 동생 때렸어? 형님 아까 오해라고 했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너 똑바로 이야기해. 그래 당신 형님한테 똑바로 이야기해. 오빠, 옷걸이로 때렸어.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여자 주제에 하늘 같은 남편보다 돈을 더 번다고. 아유 형님 어쩌다가 딱 한 번 살짝 친 거예요. 한 번만 손찌검 하는 인간은 없어. 오빠가 남편을 노려보는데 너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돈 버는 마누라 질투해서 손찌검 하는 인간 쓰레기네. 왜 이리 소란스러워? 시어머니 어서 오고 엄마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다들 난리야? 사돈 어르신,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을 때렸잖아요. 자넨 빠지게.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여왕 행세하니까 우리 아들이 혼낸 거지. 돈 번다고 질투해서 패는 게 집안일이라고요?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 못 들었어?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는 거야. 어딜 건방지게. 가정폭력이라고요. 백수 주제에 마누라 질투해서 때리는 게 말이 돼요? 뭐? 백수? 우리 아들이 백수라고? 빈둥거리면서 아내 돈으로 밥 먹는 주제에 손찌검까지 하는 걸 두둔하는 게 가족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우쭐댔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화를 다 냈겠어. 사돈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닥쳐.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너나 닥쳐. 할 일 없는 백수 주제에. 다들 그만하세요. 세아가 얼른 집에 가야지. 가긴 어딜 가. 내가 신고할 거야. 백수 주제에 마누라 폭행한 거.
시어머니가 부추긴 거 빠짐없이 전부 다. 빡쳐서 심장에 무리가 오는데 엄마, 너 이 자식. 남편의 싸다구를 시원하게 날리는데 내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꺼져. 내 동생한테 빨대 꽂아서 피나 빨아먹는 것들이. 당신 얼른 안 일어나? 나 같아도 안 간다. 다시 싸다구를 날리는데 이제 너네들 내 동생한테 얼씬도 하지 마. 위험해? 갑자기 위에서 상자가 떨어지는데 두 분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내 형을 죽인 여자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어. 누구야? 누가 밑으로 상자를 던진 거야? 조심하라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부장님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아유 사장님 그냥 막노동 잡부예요. 사장님 같은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좋았어. 형 얼굴처럼 성형한 게 먹히는구나. 부장님 저는 그럼 가서 나머지 작업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체를 숨기고 돌아서는데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랑 그쪽이 너무 닮으셔서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흔한 얼굴인가 봐요. 혹시 형제는 없나요? 형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요? 네, 알 수 없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네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뭔가 알고 있는 듯. 제가 사장님께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상자를 대신 막아주셨으니 감사해서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밥자리요? 지금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아서 왠지 그분과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중요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인데 사장님,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이봐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사장님 아무래도 저 친구 뭔가 수상한데요? 부장님, 저분 뒷조사 부탁해요. 죽은 전 남편이랑 너무 닮았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대양. 유선이,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흘 후 사장실로 최 부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알아냈습니다요. 돌아가신 남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요. 여기 서류입니다요. 형제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선희가 빠르게 서류를 확인하는데 역시 아니었구나. 근데 형제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닮았어. 목소리까지 비슷한걸? 어디서 뭐 하던 친구야?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건설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다 최근에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하죠. 부장님 댁에서 식사 자리 가진다고 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요.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사장님 그런데 단둘이 괜찮으시겠어요? 부장님 괜찮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 일단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요. 다음날 대양이 최 부장을 찾아가고 부장님 저 찾으셨다고요? 박대양 씨, 박대준 씨 쌍둥이 친동생분이시죠? 다 알고 있어요. 대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안심하세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저는 10년 전에 당신 형에게 신세를 졌어요. 당신 형에게 일어난 10년 전 그날 밤일은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꺼져 있었고 정비 기록도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군요. 그래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형을 죽인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요. 이번 식사 자리가 기회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친동생이 아니라고 거짓 자료를 사장에게 줬어요. 탈로 날 뻔했는데 덕분에 잘 넘어갔군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와 가까워진 다음 증거를 수집하세요. 극비 자료는 사장 집에 보관해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어. 다음날 대준씨, 어머 내 정신 좀 봐. 대양씨 와줘서 고마워요. 선희씨, 아니지 죄송합니다. 사장님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편하게 선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눈치껏 빠져주는 최 부장. 놀라셨어요. 사실 제가 최 부장님한테 이야기 드려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저번 일로 식사 대접도 못했는데 오늘 같이 식사해요. 얼른 들어와요. 선희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부담스럽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그분이 저랑 많이 닮았나 봐요. 저에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10년 전 그날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로 그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신 차려. 형은 차를 엄청 아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남편이 내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10년 동안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제발. 더 이상한 건 사망 한 달 전에 보험금이 1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는 거야. 저도 알아요. 대양씨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만나주실래요? 겉모습뿐이라지만 저는 확실히 당신에게 끌려요. 선희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와중에 대양도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는데 이러지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이 여자가 내 형을 죽인 게 맞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요. 선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는데 남편이 떠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늘 고독하고 쓸쓸했죠. 점차 자신의 목적을 망각한 대양. 하지만 대양씨, 당신을 만나고 알았어요. 이제 제가 기댈 사람은 당신이라는 걸요. 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형을 죽인 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저 이미 성공했고 이 회사는 내 거예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돈도 충분히 있으니 당신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결국 선희의 손을 잡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대양 씨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경비원이 할머니를 내쫓으려 하는데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이 할머니가 로비에 앉아서 안 일어나지 뭐예요? 제가 이 회사 사장인데 무슨 일이세요? 이 회사 다니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5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왔어요. 5년이나 집에 안 왔다고요? 이름이 박수진이에요. 연락 안 받은 지도 1년이나 됐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추우니까 저희 사무실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데려가는데 편하게 앉으세요. 어머님께 물 좀 갖다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이라는 직원 확인하고 사무실로 불러요. 네, 사장님. 어떻게 우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시골에서 새벽 기차 타고 왔어요. 물 드세요. 고마워요.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아셨어요? 제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왔어요. 위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최비서 박수진 씨 확인됐어? 있긴 한데요. 찾으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불러와. 잠시 후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수진아, 너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와? 딸이 무릎을 꿇는데 엄마 죄송해요. 내 새끼 얼른 일어나. 다행이네요. 왜 5년 동안 어머니께 안 갔어요?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월급 350만 원인데 박 부장님이 이것저것 떼고 줘요. 그럼 20만 원도 안 남아요. 명절 때 기차표도 못 샀어요. 그럼 전화라도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기도 하고 사실 어머니한테 서울 가서 대박 낼 거라 큰소리 쳤는데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요? 이 자식을 그냥 여보세요 박 부장.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안심하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박 부장이 제 기획안을 가로채요. 안 주면 승진 안 시켜준다고. 이번에 그 기획안 1등 했어요. 보너스 5천만 원 박 부장님이 가져가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사장 얼굴이 굳어지는데 죄송해요. 불이익 당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이 자식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박 부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겨울옷 기획안 네가 쓴 거 맞아? 아 이거요? 네 제가 썼죠? 그럼 어떤 건지 설명해봐. 그거요? 그거 이번 신상품인데요. 겨울에 안 춥고 따뜻하라고 만든 거죠. 옷이 뭐가 특별한 거야? 무지 따뜻한 거죠? 무지 따뜻하다. 그게 다야? 제일 중요한 거죠. 추우면 따뜻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 거야? 그거야 뭐 옷감이 좋은 거죠? 훔친 거라 내용을 모르는데 옷감이 좋다. 기획안 정말 네가 쓴 거 맞아? 당연하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깜빡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거짓말. 수진 씨, 기획안 썼다고 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봐. 이 옷은 이번 겨울 시즌 주력 상품이에요. 특수한 천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설명에 만족하는데 들었어? 이게 진짜 기획안이야. 아직도 네가 썼다고 생각해? 이 친구가 쓴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 월급 350인데 왜 실제 받는 건 매달 20도 안 돼?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박수진 씨한테 교육비랑 수고비 형식으로 매달 조금씩 떼고 남은 거예요. 너도 우리 회사에서 교육받았는데 나한테 돈 한 푼 준 적 있어? 우선 기획안 상금 5천만 원 전부 돌려주고 직원들 월급에서 떼먹은 돈 파악해서 퇴근 전까지 보고서 제출해. 그리고 짐 싸서 나가. 이런 시골 애들 때문에 나 같은 고급 인력을 자르다니. 이 능력 없는 인성 쓰레기. 정식으로 말하는데 넌 해고야. 뭐라고?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불러. 분한 표정으로 나가는데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기획안 상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머지도 입금해 드릴게요. 5년 동안 집에 못 갔으니까 한 달 휴가 줄 테니 어머니 잘 모시고 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가시죠. 라고 해. 초밥 먹고 싶다 그랬지? 야근까지 하면서 둘은 결국 기획안 완성을 하는데 다음날 회의 시간. 자, 회의 시작하지. 발표. 배정해 줄 테니까 제발. 그럼 나는 이 언니랑 같이 일할래?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니까. 한 여자가 돈을 떨어뜨립니다. 아주머니, 돈 떨어뜨리셨어요. 어머 정말이네. 고마워요. 여기 사례금으로 10만 원 받아요. 아니에요. 저희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를 찾아가야 하는데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봐줄게요. 이거 우리 집 주소잖아. 무슨 일이야? 여기 핸드폰으로 전화해봐요. 아빠의 번호를 누르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 이거 우리 남편 전화번호야. 이게 우리 아빠 번호인데요. 무슨 말이야? 너네 아빠 이름이 뭔데? 우리 아빠 이름은 김민수예요. 남편이랑 이름이 같은데 미안한데 잠깐 기다려줄래?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당신 애들 관리 안 할 거야. 당장 회사 앞으로 와. 얘들아, 너희 아빠가 이런 큰 아이들이 있다는 소리는 안 해서 좀 당황스러워. 부모님은 저희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저희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도착하고 지혜야, 민준아, 연락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 봐요. 저랑 오빠 서울대 붙었어요. 정말 어디 보자. 너네 대박이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서울대라니 장하다 장해. 근데 아빠, 저희 학비 낼 돈이 없어요. 둘이 합쳐서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한데. 돈 걱정은 하지마.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갑자기 지혜가 가버리고 여보, 아빠 미안해요. 저희 괜히 왔어요. 그냥 갈게요. 밖이 이렇게 추운데 일단 같이 올라가자. 잠시 후 아까 그 일 마음에 두지 마. 여기 2천만 원 있어. 먼저 학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써. 아빠, 할머니 모셔와서 같이 살면 안 돼? 너희도 봤잖아. 아까 그 아줌마 뱃속에 아기 있어서 할머니까지 모시면 불편할 것 같아. 싫어요. 왜 다른 집 애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다 챙겨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빠랑 엄마는 왜 우리를 낳은 거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나도 너희가 소중해. 그때 갑자기 실례했어요. 이제 저희 갈게요. 너희 배고프지? 아래층 식당에 음식 주문해뒀어. 가서 먹고 와. 나랑 아빠는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얼른 내려가 있어. 잠깐, 그 돈은 이리 줘.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고 여보, 애들한테 왜 돈을 몰래 주는 거야? 미안해. 당신이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애들한테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한테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덜컥 돈만 주면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돼. 내가 돈 말고 뭘 해줄 수 있겠어? 생각해봐. 행복이나 즐거움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돈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당신 어머니랑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야 좋지만 애들 결국 네 친자식이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결혼했잖아. 부부 아니야? 그럼 당신 아이가 내 아이인 거지. 애들한테 그동안 부족했던 부모의 사랑을 채워주자. 그냥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거라 생각해. 집이 더 북적거리고 좋잖아. 당신 이렇게 울리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됐어. 애들 빨리 데려와. 이제 우리 식구야. 엄마, 새언니,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죄다 시골 음식, 촌스러. 아가씨, 그럼 다른 거 만들어드려요? 됐어요. 나 안 먹어. 입맛 없어. 거의 다 먹어놓고 입맛 없다는 신우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아보자. 새언니, 옷장 딱 열면 정면에 있던 내 옷은요? 혹시 빨래했어요? 나 이따가 친구들이랑 강남 가야 한다고요. 아가씨, 그 정장 드라이 맡겼어요. 정장이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무슨 정장을 입어요? 역시 촌에서 올라오니 옷을 구분 못하시네. 촌스러. 신우이 버릇없게 행동하는데 잠시 후 새언니, 20만 원만 보내줘요. 월급도 다 썼어요. 짠에 립스틱 사야 한다고요. 무슨 립스틱인데 20만 원이나 해요? 역시 촌스러. 명품 화장품인데 그것도 몰라요. 됐어요. 어서 카톡으로 송금이나 해줘요. 빨리.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얼른 송금해줘. 알았어요. 며칠 뒤 남편 생일인데 오빠, 생일 축하해. 우리 어디 가서 파티해. 레스토랑 예약했어? 아니, 집에서 할 거야. 와이프가 아까부터 요리 준비했어. 자,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열심히 만들었으니 많이들 드세요. 새언니, 이게 뭐예요? 맛이 너무 이상한데 그 흔한 고기도 없이 완전 풀떼기 뿐이네. 역시 촌스러. 아가씨, 왜 그래요?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음식 얼른 만들게요. 새언니, 돈 아끼고 싶으면 얘기하지.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오빠 생일 식사를 해요.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맛집 음식이랑 비교가 돼요? 아,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식당 예약할게요. 뭔 식당을 지금 예약해? 그런 것은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해요. 그것도 모르다니. 촌스러. 소냐 말이 맞아. 여보, 그런 고급 식당은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배워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잠시 후 새언니, 왜 아직도 빨래 안 했어요? 어서 빨래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집사람이 무슨 가정부야? 정장하고 캐주얼 구분 못하는데 뭐 믿고 빨래를 맡겨? 앞으로 빨래는 네가 직접 해. 직접 빨래하라고? 내가? 그럼 좋아. 나 빨래할 동안 새언니는 얼른 식사 준비나 해요. 나 까르보나라 먹고 싶어. 와이프 촌뜨기라며 시골 음식만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네 입맛에 맞춰주겠냐? 입맛 고급인 네가 얼른 맛있는 거 만들면 되겠네. 아, 나 그럼 안 먹어. 배달시켜 먹을래. 새언니 까르보나라 좀 배달시켜줘요. 빡친 남편 드디어 폭발하는데 너 지금 와이프를 뭘로 보는 거야? 무슨 현금 지급기야? 와이프가 빨래하고 밥 해먹이고 번 돈 쓰면서 촌스럽다고 비웃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밥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 하기 싫으면 굶어. 집사람 이제 너 안 모셔. 와이프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우리 나가서 그 레스토랑 가서 먹자. 내가 진작 예약해뒀어. 진짜 이것들이 뒤질라고.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일인지 빠르게 알아보자. 와우, 다 때려 부셔. 밥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 새언니, 설마 우리한테 밥 안 해주려고? 아니에요. 제가 음식하느라 손이 미끄러워서 죄송해요, 아가씨. 아따 놀래라. 진심 귀청 떨어지는 줄. 며느리 겨우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가씨 잠시만 계세요. 밥 거의 다 됐어요. 새언니, 땡큐염. 별 말씀을요. 잠시 후 새언니,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거치가 좀 갖다 먹지. 네, 아가씨. 새언니, 하는 김에 거기 있는 과일 좀 내와요. 네, 아가씨. 며느리가 양손 무겁게 가져다 주는데 아가씨, 여기 물 드세요. 아가씨, 여기 과일 드세요. 새언니, 밥은 언제 돼요? 나 이제 배겁나 고픈디? 진짜 이것들이 뒤질라고. 남편 어서 오고 오빠 어서 오고.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니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오빠, 뭐 하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니들 오빠는 맞냐? 맞는데 내 와이프한테 이런다고? 웃기시네. 빡친 남편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세연이 만삭인데 식사 준비하라고 시켜. 니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래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게 왜? 원래 새언니가 맨날 밥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생각할수록 빡치네. 시집이나 간 것들이 매일 와서 와이프 못 살게 굴었을 거 아니야? 니들 임신했을 때 생각 안 해? 몇 해 전 어느 날 새언니, 임신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옷 좀 빨아줘요. 네, 아가씨. 나 피부 예민한 거 알죠? 손빨래 해야 되는 부분인 거 알죠? 피부 예민한 거랑 손빨래랑 뭔 상관? 또 다른 날에는 새언니, 왜 이제 와요? 배고파 죽겠는데 얼른 밥이나 차려요. 네, 아가씨. 남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데 집안일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밥 때 되면 저 기어 나와서 세연이한테 이것저것 시켜. 그거 답답하네. 니들 처먹이려고 와이프가 시집 왔어. 여보, 그만해요. 저는 괜찮으니. 새언니, 남 일에는 빠져요. 새언니가 우리 일에 뭔 상관? 남이라고? 이것들이 정신줄을 놓았구나. 니들 임신했을 때 와이프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와이프 존중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들이. 남편이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는데 니들 앞으로 이 집에 출입 금지야. 얼씬도 하지 마. 내 눈에 띄기만 해라 진짜 뒤지는 수가 있다.
오빠, 진짜 가족끼리 이럴 거야? 가족 좋아하시네. 당장 꺼줘. 너 돈 좀 번다고 하늘 같은 남편을 무시해? 오늘 각오해. 아들아, 때릴 거면 얼굴은 빼고 때려라. 손 아프니 이거 쓰고. 역시 우리 엄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옷걸이를 건네주는데 그래 나 백수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나랑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한 번만 더 무시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략인데 서러워서 친정 오빠를 찾아가고 오빠, 왜 그래? 또 매제랑 싸웠어? 울기만 하는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야. 후련하게 다 울어버려. 오늘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승진 축하도 할 겸. 그때 남편이 들어오는데 형님 저도 같이 가요. 와이프 승진한 거 축하해야죠. 너네 왜 맨날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내 동생 그만 좀 울리고 화해. 아유 형님 저희 싸운 거 아니에요. 맞지 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는데 둘이 그만 싸우고 자네도 동생한테 좀 잘해줘. 돈 잘 버는 와이프를 어떻게 울려요? 오해요. 이제 집에 가자. 너 승진도 했으니 네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남편을 뿌리치는데 싫어. 나는 오빠랑 밥 먹을 거야. 오늘 식구들이랑 먹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 팔만 살짝 잡았는데 너 왜 그래? 남편이 째려보는데 아니야. 오빠, 아침에 실수로 넘어져서. 실수로 넘어져? 옷걸이에 맞은 자국이 선명한데 너 이게 뭐야? 너 내 동생 때렸어? 형님 아까 오해라고 했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너 똑바로 이야기해. 그래 당신 형님한테 똑바로 이야기해. 오빠, 옷걸이로 때렸어.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여자 주제에 하늘 같은 남편보다 돈을 더 번다고. 아유 형님 어쩌다가 딱 한 번 살짝 친 거예요. 한 번만 손찌검 하는 인간은 없어. 오빠가 남편을 노려보는데 너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돈 버는 마누라 질투해서 손찌검 하는 인간 쓰레기네. 왜 이리 소란스러워? 시어머니 어서 오고 엄마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다들 난리야? 사돈 어르신,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을 때렸잖아요. 자넨 빠지게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여왕 행세하니까 우리 아들이 혼낸 거지. 돈 번다고 질투해서 패는 게 집안일이라고요?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 못 들었어?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는 거야. 어딜 건방지게. 가정폭력이라고요. 백수 주제에 마누라 질투해서 때리는 게 말이 돼요? 뭐 백수? 우리 아들이 백수라고? 빈둥거리면서 아내 돈으로 밥 먹는 주제에 손찌검까지 하는 걸 두둔하는 게 가족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우쭐댔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화를 다 냈겠어. 사돈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닥쳐.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너나 닥쳐. 할 일 없는 백수 주제에. 다들 그만하세요. 세아가 얼른 집에 가야지. 가긴 어딜 가. 내가 신고할 거야. 백수 주제에 마누라 폭행한 거, 시어머니가 부추긴 거 빠짐없이 전부 다. 빡쳐서 심장에 무리가 오는데 엄마 너 이 자식. 남편의 싸다구를 시원하게 날리는데 내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꺼져. 내 동생한테 빨대 꽂아서 피나 빨아먹는 것들이. 당신 얼른 안 일어나? 나 같아도 안 간다. 다시 싸다구를 날리는데 이제 너네들 내 동생한테 얼씬도 하지 마. 위험해? 갑자기 위에서 상자가 떨어지는데 두 분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내 형을 죽인 여자,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어. 누구야? 누가 밑으로 상자를 던진 거야? 조심하라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부장님,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아유 사장님 그냥 막노동 잡부예요. 사장님 같은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좋았어. 형 얼굴처럼 성형하게 먹히는구나. 부장님, 저는 그럼 가서 나머지 작업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체를 숨기고 돌아서는데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랑 그쪽이 너무 닮으셔서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흔한 얼굴인가 봐요. 혹시 형제는 없나요? 형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요? 네, 알 수 없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네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뭔가 알고 있는 듯. 제가 사장님께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상자를 대신 막아주셨으니 감사해서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밥자리요? 지금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아서 왠지 그분과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중요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인데 사장님,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이봐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사장님 아무래도 저 친구 뭔가 수상한데요? 부장님, 저분 뒷조사 부탁해요. 죽은 전 남편이랑 너무 닮았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대양. 유선이,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흘 후 사장실로 최 부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알아냈습니다요. 돌아가신 남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요. 여기 서류입니다요. 형제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선희가 빠르게 서류를 확인하는데 역시 아니었구나. 근데 형제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닮았어. 목소리까지 비슷한걸? 어디서 뭐 하던 친구야?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건설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다 최근에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하죠. 부장님 댁에서 식사 자리 가진다고 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요.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사장님 그런데 단둘이 괜찮으시겠어요? 부장님 괜찮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 일단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요. 다음날 대양이 최 부장을 찾아가고 부장님, 저 찾으셨다고요? 박대양 씨, 박대준 씨 쌍둥이 친동생분이시죠? 다 알고 있어요. 대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안심하세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저는 10년 전에 당신 형에게 신세를 졌어요. 당신 형에게 일어난 10년 전 그날 밤일은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꺼져 있었고 정비 기록도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군요. 그래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형을 죽인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요. 이번 식사 자리가 기회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친동생이 아니라고 거짓 자료를 사장에게 줬어요. 탈로 날 뻔했는데 덕분에 잘 넘어갔군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와 가까워진 다음 증거를 수집하세요. 극비 자료는 사장 집에 보관해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어. 다음 날 대준 씨, 어머, 내 정신 좀 봐. 대양 씨, 와줘서 고마워요. 선희 씨, 아니지 죄송합니다.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편하게 선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눈치껏 빠져주는 최 부장. 놀라셨어요. 사실 제가 최 부장님한테 이야기 드려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저번 일로 식사 대접도 못했는데 오늘 같이 식사해요. 얼른 들어와요. 선희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부담스럽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그분이 저랑 많이 닮았나 봐요. 저에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10년 전 그날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로 그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신 차려. 형은 차를 엄청 아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남편이 내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10년 동안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제발. 더 이상한 건 사망 한 달 전에 보험금이 1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는 거야. 저도 알아요. 대양씨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만나주실래요? 겉모습뿐이라지만 저는 확실히 당신에게 끌려요. 선희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와중에 대양도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는데 이러지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이 여자가 내 형을 죽인 게 맞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요. 선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는데 남편이 떠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늘 고독하고 쓸쓸했죠. 점차 자신의 목적을 망각한 대양. 하지만 대양씨, 당신을 만나고 알았어요. 이제 제가 기댈 사람은 당신이라는 걸요. 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형을 죽인 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저 이미 성공했고 이 회사는 내 거예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돈도 충분히 있으니 당신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결국 선희의 손을 잡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대양씨,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경비원이 할머니를 내쫓으려 하는데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야? 이 할머니가 로비에 앉아서 안 일어나지 뭐예요? 제가 이 회사 사장인데 무슨 일이세요? 이 회사 다니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5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왔어요. 5년이나 집에 안 왔다고요? 이름이 박수진이에요. 연락 안 받은 지도 1년이나 됐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추우니까 저희 사무실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데려가는데 편하게 앉으세요. 어머님께 물 좀 갖다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이라는 직원 확인하고 사무실로 불러요. 네, 사장님. 어떻게 우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시골에서 새벽 기차 타고 왔어요. 물 드세요. 고마워요.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아셨어요? 제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왔어요. 위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최비서 박수진 씨 확인됐어? 있긴 한데요. 찾으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불러와. 잠시 후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수진아, 너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와? 딸이 무릎을 꿇는데 엄마, 죄송해요. 내 새끼 얼른 일어나. 다행이네요. 왜 5년 동안 어머니께 안 갔어요?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월급 350만 원인데 박 부장님이 이것저것 떼고 줘요. 그럼 20만 원도 안 남아요. 명절 때 기차표도 못 샀어요. 그럼 전화라도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기도 하고 사실 어머니한테 서울 가서 대박 낼 거라 큰소리 쳤는데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요? 이 자식을 그냥 여보세요 박 부장.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안심하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박 부장이 제 기획안을 가로채요. 안 주면 승진 안 시켜준다고. 이번에 그 기획안 1등 했어요. 보너스 5천만 원 박 부장님이 가져가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사장 얼굴이 굳어지는데 죄송해요. 불이익 당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이 자식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박 부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겨울옷 기획안 네가 쓴 거 맞아? 아, 이거요? 네, 제가 썼죠? 그럼 어떤 건지 설명해봐. 그거요? 그거 이번 신상품인데요. 겨울에 안 춥고 따뜻하라고 만든 거죠. 옷이 뭐가 특별한 거야? 무지 따뜻한 거죠? 무지 따뜻하다? 그게 다야? 제일 중요한 거죠. 추우면 따뜻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 거야? 그거야 뭐 옷감이 좋은 거죠? 훔친 거라 내용을 모르는데 옷감이 좋다. 기획안 정말 네가 쓴 거 맞아? 당연하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깜빡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거짓말. 수진 씨, 기획안 썼다고 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봐. 이 옷은 이번 겨울 시즌 주력 상품이에요. 특수한 천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설명에 만족하는데 들었어? 이게 진짜 기획안이야. 아직도 네가 썼다고 생각해? 이 친구가 쓴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 월급 350인데 왜 실제 받는 건 매달 20도 안 돼?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박수진 씨한테 교육비랑 수고비 형식으로 매달 조금씩 떼고 남은 거예요. 너도 우리 회사에서 교육받았는데 나한테 돈 한 푼 준 적 있어? 우선 기획안 상금 5천만 원 전부 돌려주고 직원들 월급에서 떼먹은 돈 파악해서 퇴근 전까지 보고서 제출해. 그리고 짐 싸서 나가. 이런 시골 애들 때문에 나 같은 고급 인력을 자르다니. 이 능력 없는 인성 쓰레기. 정식으로 말하는데 넌 해고야. 뭐라고?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불러. 분한 표정으로 나가는데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기획안 상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머지도 입금해 드릴게요. 5년 동안 집에 못 갔으니까 한 달 휴가 줄 테니 어머니 잘 모시고 와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가시죠. 내리려는 수진을 지연이 막아선다. 잠깐만요, 부장님. 제일 마지막에 타셨잖아요. 계단 오르기가 건강에 좋대요. 냅다 부장을 밀어버린다. 초밥 먹고 싶다 그랬지? 야근까지 하면서 둘은 결국 기획안 완성을 하는데 다음날 회의 시간. 자, 회의 시작하지. 발표 직전 자료가 사라진 걸 알게 된 두 신입.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어제 분명히 저장했는데 회의 때 빈손으로 살아야 한다니까. 한 여자가 돈을 떨어뜨립니다. 아주머니, 돈 떨어뜨리셨어요. 어머, 정말이네. 고마워요. 여기 사례금으로 10만 원 받아요. 아니에요. 저희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를 찾아가야 하는데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봐줄게요. 이거 우리 집 주소잖아. 무슨 일이야? 여기 핸드폰으로 전화해봐요. 아빠의 번호를 누르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 이거 우리 남편 전화번호야. 이게 우리 아빠 번호인데요. 무슨 말이야? 너네 아빠 이름이 뭔데? 우리 아빠 이름은 김민수예요. 남편이랑 이름이 같은데 미안한데 잠깐 기다려줄래?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당신 애들 관리 안 할 거야. 당장 회사 앞으로 와. 얘들아, 너희 아빠가 이런 큰 아이들이 있다는 소리는 안 해서 좀 당황스러워. 부모님은 저희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저희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도착하고 지혜야, 민준아, 연락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 봐요. 저랑 오빠 서울대 붙었어요. 정말 어디 보자. 너네 대박이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서울대라니. 장하다 장해. 근데 아빠, 저희 학비 낼 돈이 없어요. 둘이 합쳐서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한데. 돈 걱정은 하지마.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갑자기 지혜가 가버리고 여보, 아빠 미안해요. 저희 괜히 왔어요. 그냥 갈게요. 밖이 이렇게 추운데 일단 같이 올라가자. 잠시 후 아까 그 일 마음에 두지 마. 여기 2천만 원 있어. 먼저 학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써. 아빠, 할머니 모셔와서 같이 살면 안 돼? 너희도 봤잖아. 아까 그 아줌마 뱃속에 아기 있어서 할머니까지 모시면 불편할 것 같아. 싫어요. 왜 다른 집 애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다 챙겨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빠랑 엄마는 왜 우리를 낳은 거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나도 너희가 소중해. 그때 갑자기 실례했어요. 이제 저희 갈게요. 너희 배고프지? 아래층 식당에 음식 주문해뒀어. 가서 먹고 와. 나랑 아빠는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얼른 내려가 있어. 잠깐, 그 돈은 이리 줘.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고 여보, 애들한테 왜 돈을 몰래 주는 거야? 미안해. 당신이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애들한테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한테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덜컥 돈만 주면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돼. 내가 돈 말고 뭘 해줄 수 있겠어? 생각해봐. 행복이나 즐거움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돈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당신 어머니랑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야 좋지만 애들 결국 네 친자식이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결혼했잖아. 부부 아니야? 그럼 당신 아이가 내 아이인 거지. 애들한테 그동안 부족했던 부모의 사랑을 채워주자. 그냥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거라 생각해. 집이 더 북적거리고 좋잖아. 당신 이렇게 울리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됐어. 애들 빨리 데려와. 이제 우리 식구야. 엄마, 새언니,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죄다 시골 음식. 촌스러. 아가씨, 그럼 다른 거 만들어드려요? 됐어요. 나 안 먹어. 입맛 없어. 거의 다 먹어놓고 입맛 없다는 신우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아보자. 새언니, 옷장 딱 열면 정면에 있던 내 옷은요? 혹시 빨래했어요? 나 이따가 친구들이랑 강남 가야 한다고요. 아가씨, 그 정장 드라이 맡겼어요. 정장이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무슨 정장을 입어요? 역시 촌에서 올라오니 옷을 구분 못하시네. 촌스러. 신우이 버릇없게 행동하는데 잠시 후 새언니, 20만 원만 보내줘요. 월급도 다 썼어요. 짠을 립스틱 사야 한다고요. 무슨 립스틱인데 20만 원이나 해요? 역시 촌스러. 명품 화장품인데 그것도 몰라요. 됐어요. 어서 카톡으로 송금이나 해줘요. 빨리.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얼른 송금해줘. 알았어요. 며칠 뒤 남편 생일인데 오빠, 생일 축하해. 우리 어디 가서 파티해. 레스토랑 예약했어? 아니, 집에서 할 거야. 와이프가 아까부터 요리 준비했어. 자,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열심히 만들었으니 많이들 드세요. 새언니, 이게 뭐예요? 맛이 너무 이상한데 그 흔한 고기도 없이 완전 풀떼기 뿐이네. 역시 촌스러. 아가씨, 왜 그래요?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음식 얼른 만들게요. 새언니, 돈 아끼고 싶으면 얘기하지.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오빠 생일 식사를 해요.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맛집 음식이랑 비교가 돼요? 아,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식당 예약할게요. 뭔 식당을 지금 예약해? 그런 것은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해요. 그것도 모르다니. 촌스러. 소냐 말이 맞아. 여보, 그런 고급 식당은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배워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잠시 후
새언니, 왜 아직도 빨래 안 했어요? 어서 빨래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집사람이 무슨 가정부야? 정장하고 캐주얼 구분 못하는데 뭐 믿고 빨래를 맡겨? 앞으로 빨래는 네가 직접 해. 직접 빨래하라고? 내가? 그럼 좋아. 나 빨래할 동안 새언니는 얼른 식사 준비나 해요. 나 까르보나라 먹고 싶어. 와이프 촌뜨기라며 시골 음식만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네 입맛에 맞춰주겠냐? 입맛 고급인 네가 얼른 맛있는 거 만들면 되겠네. 아, 나 그럼 안 먹어. 배달시켜 먹을래. 새언니 까르보나라 좀 배달시켜줘요. 빡친 남편 드디어 폭발하는데 너 지금 와이프를 뭘로 보는 거야? 무슨 현금 지급기야? 와이프가 빨래하고 밥 해먹이고 번 돈 쓰면서 촌스럽다고 비웃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밥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 하기 싫으면 굶어. 집사람 이제 너 안 모셔. 와이프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우리 나가서 그 레스토랑 가서 먹자. 내가 진작 예약해뒀어. 진짜 이것들이 뒤질라고.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일인지 빠르게 알아보자. 와우, 다 때려 부셔라 부셔. 밥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 새언니, 설마 우리한테 밥 안 해주려고? 아니에요. 제가 음식하느라 손이 미끄러워서 죄송해요, 아가씨. 아따 놀래라. 진심 귀청 떨어지는 줄. 며느리 겨우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가씨 잠시만 계세요. 밥 거의 다 됐어요. 새언니, 땡큐염. 별 말씀을요. 잠시 후 새언니,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거치가 좀 갖다 먹지. 네, 아가씨. 새언니, 하는 김에 거기 있는 과일 좀 내와요. 네, 아가씨. 며느리가 양손 무겁게 가져다 주는데 아가씨, 여기 물 드세요. 아가씨, 여기 과일 드세요. 새언니, 밥은 언제 돼요? 나 이제 배겁나 고픈디? 진짜 이것들이 뒤질라고. 남편 어서 오고 오빠 어서 오고.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니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오빠, 뭐 하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니들 오빠는 맞냐? 맞는데 내 와이프한테 이런다고? 웃기시네. 빡친 남편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세연이 만삭인데 식사 준비하라고 시켜. 니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래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게 왜? 원래 새언니가 맨날 밥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생각할수록 빡치네. 시집이나 간 것들이 매일 와서 와이프 못 살게 굴었을 거 아냐? 니들 임신했을 때 생각 안 해? 몇 해 전 어느 날 새언니, 임신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옷 좀 빨아줘요. 네, 아가씨. 나 피부 예민한 거 알죠? 손빨래 해야 되는 부분인 거 알죠? 피부 예민한 거랑 손빨래랑 뭔 상관? 또 다른 날에는 새언니, 왜 이제 와요? 배고파 죽겠는데 얼른 밥이나 차려요. 네, 아가씨. 남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데 집안일은 눈꽃만큼도 안 하고 밥 때 되면 저 기어 나와서 세연이한테 이것저것 시켜. 그거 답답하네. 니들 처먹이려고 와이프가 시집 왔어. 여보, 그만해요. 저는 괜찮으니. 새언니, 남 일에는 빠져요. 새언니가 우리 일에 뭔 상관? 남이라고? 이것들이 정신줄을 놓았구나. 니들 임신했을 때 와이프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와이프 존중은 눈꽃만큼도 안 하는 것들이. 남편이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는데 니들 앞으로 이 집에 출입 금지야. 얼씬도 하지마. 내 눈에 띄기만 해라. 진짜 뒤지는 수가 있다. 오빠, 진짜 가족끼리 이럴 거야? 가족 좋아하시네. 당장 꺼줘. 너 돈 좀 번다고 하늘 같은 남편을 무시해? 오늘 각오해. 아들아, 때릴 거면 얼굴은 빼고 때려라. 손 아프니 이거 쓰고. 역시 우리 엄마.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옷걸이를 건네주는데 그래 나 백수다.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나랑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한 번만 더 무시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략인데 서러워서 친정 오빠를 찾아가고 오빠, 왜 그래? 또 매제랑 싸웠어? 울기만 하는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야. 후련하게 다 울어버려. 오늘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승진 축하도 할 겸. 그때 남편이 들어오는데 형님 저도 같이 가요. 와이프 승진한 거 축하해야죠. 너네 왜 맨날 이렇게 싸우고 난리야? 내 동생 그만 좀 울리고 화해. 아유 형님 저희 싸운 거 아니에요. 맞지 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는데 둘이 그만 싸우고 자네도 동생한테 좀 잘해줘. 돈 잘 버는 와이프를 어떻게 울려요? 오해요. 이제 집에 가자. 너 승진도 했으니 네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남편을 뿌리치는데 싫어. 나는 오빠랑 밥 먹을 거야. 오늘 식구들이랑 먹어.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 팔만 살짝 잡았는데 너 왜 그래? 남편이 째려보는데 아니야. 오빠, 아침에 실수로 넘어져서. 실수로 넘어져? 옷걸이에 맞은 자국이 선명한데 너 이게 뭐야? 너 내 동생 때렸어? 형님 아까 오해라고 했잖아요. 오해는 무슨 오해? 너 똑바로 이야기해. 그래 당신 형님한테 똑바로 이야기해. 오빠, 옷걸이로 때렸어.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고. 여자 주제에 하늘 같은 남편보다 돈을 더 번다고. 아유 형님 어쩌다가 딱 한 번 살짝 친 거예요. 한 번만 손찌검 하는 인간은 없어. 오빠가 남편을 노려보는데 너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더니 돈 버는 마누라 질투해서 손찌검 하는 인간 쓰레기네. 왜 이리 소란스러워? 시어머니 어서 오고 엄마 우리 아들이 뭔 잘못이 있다고 다들 난리야? 사돈 어르신,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을 때렸잖아요. 자넨 빠지게.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집에서 여왕 행세하니까 우리 아들이 혼낸 거지. 돈 번다고 질투해서 패는 게 집안일이라고요? 암탈기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런 말 못 들었어?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나 잘하면 되는 거야. 어딜 건방지게. 가정폭력이라고요. 백수 주제에 마누라 질투해서 때리는 게 말이 돼요? 뭐 백수? 우리 아들이 백수라고? 빈둥거리면서 아내 돈으로 밥 먹는 주제에 손찌검까지 하는 걸 두둔하는 게 가족이에요?
여자가 얼마나 우쭐댔으면 우리 착한 아들이 화를 다 냈겠어. 사돈 어르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닥쳐.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엄마한테. 너나 닥쳐. 할 일 없는 백수 주제에. 다들 그만하세요. 세아가 얼른 집에 가야지. 가긴 어딜 가. 내가 신고할 거야. 백수 주제에 마누라 폭행한 거, 시어머니가 부추긴 거 빠짐없이 전부 다. 빡쳐서 심장에 무리가 오는데 엄마 너 이 자식. 남편의 싸닥으로 시원하게 날리는데 내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꺼져. 내 동생한테 빨대 꽂아서 피나 빨아먹는 것들이. 당신 얼른 안 일어나? 나 같아도 안 간다. 다시 싸닥으로 날리는데 이제 너네들 내 동생한테 얼씬도 하지 마. 위험해? 갑자기 위에서 상자가 떨어지는데 두 분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내 형을 죽인 여자.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어. 누구야? 누가 밑으로 상자를 던진 거야? 조심하라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부장님 저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전에 본 적 있나요? 아유 사장님 그냥 막노동 잡부예요. 사장님 같은 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좋았어. 형 얼굴처럼 성형한 게 먹히는구나. 부장님 저는 그럼 가서 나머지 작업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체를 숨기고 돌아서는데 잠깐만요. 사실은 제가 아는 분이랑 그쪽이 너무 닮으셔서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흔한 얼굴인가 봐요. 혹시 형제는 없나요? 형이 있었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요? 네, 알 수 없는 이유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네요.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뭔가 알고 있는 듯. 제가 사장님께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상자를 대신 막아주셨으니 감사해서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밥자리요? 지금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과 너무 닮아서 왠지 그분과 같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제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중요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인데 사장님, 감사하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이봐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사장님 아무래도 저 친구 뭔가 수상한데요? 부장님, 저분 뒷조사 부탁해요. 죽은 전 남편이랑 너무 닮았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대양. 유선이,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사흘 후 사장실로 최 부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알아냈습니다요. 돌아가신 남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요. 여기 서류입니다요. 형제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선희가 빠르게 서류를 확인하는데 역시 아니었구나. 근데 형제라고 생각될 만큼 너무 닮았어. 목소리까지 비슷한걸? 어디서 뭐 하던 친구야? 알아봤는데 해외에서 건설 근로자로 오랫동안 일하다 최근에 다시 국내로 들어왔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하죠. 부장님 댁에서 식사 자리 가진다고 하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요.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사장님 그런데 단둘이 괜찮으시겠어요? 부장님 괜찮아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 일단 그렇게 진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요. 다음날 대양이 최 부장을 찾아가고 부장님 저 찾으셨다고요? 박대양 씨, 박대준 씨 쌍둥이 친동생분이시죠? 다 알고 있어요. 대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안심하세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저는 10년 전에 당신 형에게 신세를 졌어요. 당신 형에게 일어난 10년 전 그날 밤일은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CCTV도 꺼져 있었고 정비 기록도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잖아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군요. 그래요.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형을 죽인 그 여자한테 복수하려고요. 이번 식사 자리가 기회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친동생이 아니라고 거짓 자료를 사장에게 줬어요. 탈로 날 뻔했는데 덕분에 잘 넘어갔군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와 가까워진 다음 증거를 수집하세요. 극비 자료는 사장 집에 보관해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기회가 왔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어. 다음날 대준 씨, 어머 내 정신 좀 봐. 대양 씨 와줘서 고마워요. 선희 씨, 아니지 죄송합니다. 사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편하게 선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눈치껏 빠져주는 최 부장. 놀라셨어요. 사실 제가 최 부장님한테 이야기 드려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저번 일로 식사 대접도 못했는데 오늘 같이 식사해요. 얼른 들어와요. 선희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부담스럽게 할 생각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그분이 저랑 많이 닮았나 봐요. 저에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린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10년 전 그날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교통사고로 그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신 차려. 형은 차를 엄청 아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 대체 누구예요? 남편이 내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매일 밤 남편을 그리워했어요. 10년 동안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당신의 남편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 제발. 더 이상한 건 사망 한 달 전에 보험금이 1억에서 5억으로 올랐다는 거야. 저도 알아요. 대양씨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만나주실래요? 겉모습뿐이라지만 저는 확실히 당신에게 끌려요. 선희의 진심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와중에 대양도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는데 이러지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이 여자가 내 형을 죽인 게 맞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요. 선희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는데 남편이 떠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몰두했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늘 고독하고 쓸쓸했죠. 점차 자신의 목적을 망각한 대양.
하지만 대양 씨, 당신을 만나고 알았어요. 이제 제가 기댈 사람은 당신이라는 걸요. 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 여자가 형을 죽인 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저 이미 성공했고 이 회사는 내 거예요. 내가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돈도 충분히 있으니 당신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결국 선희의 손을 잡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전혀 몰랐어요. 대양 씨,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경비원이 할머니를 내쫓으려 하는데 아침부터 무슨 소라냐? 이 할머니가 로비에 앉아서 안 일어나지 뭐예요? 제가 이 회사 사장인데 무슨 일이세요? 이 회사 다니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5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왔어요. 5년이나 집에 안 왔다고요? 이름이 박수진이에요. 연락 안 받은 지도 1년이나 됐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추우니까 저희 사무실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무실로 데려가는데 편하게 앉으세요. 어머님께 물 좀 갖다 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진이라는 직원 확인하고 사무실로 불러요. 네, 사장님. 어떻게 우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시골에서 새벽 기차 타고 왔어요. 물 드세요. 고마워요. 어떻게 우리 회사를 아셨어요? 제 딸이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왔어요. 위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최비서 박수진 씨 확인됐어? 있긴 한데요. 찾으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불러와. 잠시 후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수진아, 너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와? 딸이 무릎을 꿇는데 엄마, 죄송해요. 내 새끼 얼른 일어나. 다행이네요. 왜 5년 동안 어머니께 안 갔어요? 얼마나 걱정하셨는데. 월급 350만 원인데 박 부장님이 이것저것 떼고 줘요. 그럼 20만 원도 안 남아요. 명절 때 기차표도 못 샀어요. 그럼 전화라도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기도 하고 사실 어머니한테 서울 가서 대박 낼 거라 큰 소리 쳤는데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가요? 이 자식을 그냥 여보세요 박 부장.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안심하세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박 부장이 제 기획안을 가로채요. 안 주면 승진 안 시켜준다고. 이번에 그 기획안 1등 했어요. 보너스 5천만 원 박 부장님이 가져가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사장 얼굴이 굳어지는데 죄송해요. 불이익 당할까봐 말씀 못 드렸어요. 이 자식 확실하게 처리해야겠어. 박 부장이 들어오는데 사장님 저 부르셨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겨울옷 기획안 네가 쓴 거 맞아? 아 이거요? 네 제가 썼죠? 그럼 어떤 건지 설명해봐. 그거요? 그거 이번 신상품인데요. 겨울에 안 춥고 따뜻하라고 만든 거죠. 옷이 뭐가 특별한 거야? 무지 따뜻한 거죠? 무지 따뜻하다. 그게 다야? 제일 중요한 거죠. 추우면 따뜻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 거야? 그거야 뭐 옷감이 좋은 거죠? 훔친 거라 내용을 모르는데 옷감이 좋다. 기획안 정말 네가 쓴 거 맞아? 당연하죠. 너무 오래전 일이라 깜빡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거짓말. 수진 씨, 기획안 썼다고 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봐. 이 옷은 이번 겨울 시즌 주력 상품이에요. 특수한 천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설명에 만족하는데 들었어? 이게 진짜 기획안이야. 아직도 네가 썼다고 생각해? 이 친구가 쓴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씨 월급 350인데 왜 실제 받는 건 매달 20도 안 돼? 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박수진 씨한테 교육비랑 수고비 형식으로 매달 조금씩 떼고 남은 거예요. 너도 우리 회사에서 교육받았는데 나한테 돈 한 푼 준 적 있어? 우선 기획안 상금 5천만 원 전부 돌려주고 직원들 월급에서 떼먹은 돈 파악해서 퇴근 전까지 보고서 제출해. 그리고 짐 싸서 나가. 이런 시골 애들 때문에 나 같은 고급 인력을 자르다니. 이 능력 없는 인성 쓰레기. 정식으로 말하는데 넌 해고야. 뭐라고? 나가. 안 그러면 경비 불러. 분한 표정으로 나가는데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기획안 상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나머지도 입금해 드릴게요. 5년 동안 집에 못 갔으니까 한 달 휴가 줄 테니 어머니 잘 모시고 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가시죠. 엘베문이 닫히기 직전. 인턴들은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가. 내리려는 수진을 지연이 막아선다. 잠깐만요, 부장님. 제일 마지막에 타셨잖아요. 초밥 먹고 싶다 그랬지? 야근까지 하면서 둘은 결국 기획안 완성을 하는데 다음날 회의 시간. 자, 회의 시작하지. 발표 직전표. 수진아, 넌 왜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내일부터 편한 부서로 배정해 줄 테니까 제발. 그럼 나는 이 언니랑 같이 일할래? 역시 착하게 살아야 한다니. 한 여자가 돈을 떨어뜨립니다. 아주머니, 돈 떨어뜨리셨어요. 어머, 정말이네. 고마워요. 여기 사례금으로 10만 원 받아요. 아니에요. 저희 돈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를 찾아가야 하는데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내가 봐줄게요. 이거 우리 집 주소잖아. 무슨 일이야? 여기 핸드폰으로 전화해봐요. 아빠의 번호를 누르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아, 이거 우리 남편 전화번호야. 이게 우리 아빠 번호인데요. 무슨 말이야? 너네 아빠 이름이 뭔데? 우리 아빠 이름은 김민수예요. 남편이랑 이름이 같은데 미안한데 잠깐 기다려줄래?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당신 애들 관리 안 할 거야. 당장 회사 앞으로 와. 얘들아, 너희 아빠가 이런 큰 아이들이 있다는 소리는 안 해서 좀 당황스러워. 부모님은 저희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저희는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도착하고 지혜야, 민준아, 연락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빠, 봐요. 저랑 오빠 서울대 붙었어요. 정말 어디 보자. 너네 대박이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서울대라니 장하다 장해. 근데 아빠, 저희 학비 낼 돈이 없어요. 둘이 합쳐서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한데. 돈 걱정은 하지마.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갑자기 지혜가 가버리고 여보, 아빠 미안해요. 저희 괜히 왔어요. 그냥 갈게요.
밖이 이렇게 추운데 일단 같이 올라가자. 잠시 후 아까 그 일 마음에 두지 마. 여기 2천만 원 있어. 먼저 학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 써. 아빠, 할머니 모셔와서 같이 살면 안 돼? 너희도 봤잖아. 아까 그 아줌마 뱃속에 아기 있어서 할머니까지 모시면 불편할 것 같아. 싫어요. 왜 다른 집 애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다 챙겨주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아빠랑 엄마는 왜 우리를 낳은 거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나도 너희가 소중해. 그때 갑자기 실례했어요. 이제 저희 갈게요. 너희 배고프지? 아래층 식당에 음식 주문해뒀어. 가서 먹고 와. 나랑 아빠는 할 얘기가 있어. 그래, 얼른 내려가 있어. 잠깐, 그 돈은 이리 줘.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네고 여보, 애들한테 왜 돈을 몰래 주는 거야? 미안해. 당신이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애들한테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한테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냥 덜컥 돈만 주면 아무 문제도 해결 안 돼. 내가 돈 말고 뭘 해줄 수 있겠어? 생각해봐. 행복이나 즐거움 그리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돈으로 살 수 있어? 나는 당신 어머니랑 애들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나야 좋지만 애들 결국 네 친자식이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 아기도 곧 태어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우리 결혼했잖아. 부부 아니야? 그럼 당신 아이가 내 아이인 거지. 애들한테 그동안 부족했던 부모의 사랑을 채워주자. 그냥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거라 생각해. 집이 더 북적거리고 좋잖아. 당신 이렇게 울리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됐어. 애들 빨리 데려와. 이제 우리 식구야. 엄마, 새언니, 밥상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죄다 시골 음식. 촌스러. 아가씨, 그럼 다른 거 만들어드려요? 됐어요. 나 안 먹어. 입맛 없어. 거의 다 먹어놓고 입맛 없다는 신우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아보자. 새언니, 옷장 딱 열면 정면에 있던 내 옷은요? 혹시 빨래했어요? 나 이따가 친구들이랑 강남 가야 한다고요. 아가씨, 그 정장 드라이 맡겼어요. 정장이요? 친구 만나러 가는데 무슨 정장을 입어요? 역시 촌에서 올라오니 옷을 구분 못하시네. 촌스러. 신우이 버릇없게 행동하는데 잠시 후 새언니, 20만 원만 보내줘요. 월급도 다 썼어요. 짠에 립스틱 사야 한다고요. 무슨 립스틱인데 20만 원이나 해요? 역시 촌스러. 명품 화장품인데 그것도 몰라요. 됐어요. 어서 카톡으로 송금이나 해줘요. 빨리. 애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얼른 송금해줘. 알았어요. 며칠 뒤 남편 생일인데 오빠, 생일 축하해. 우리 어디 가서 파티해. 레스토랑 예약했어? 아니, 집에서 할 거야. 와이프가 아까부터 요리 준비했어. 자, 다 됐어요. 어서 드세요. 열심히 만들었으니 많이들 드세요. 새언니, 이게 뭐예요? 맛이 너무 이상한데 그 흔한 고기도 없이 완전 풀떼기 뿐이네. 역시 촌스러. 아가씨, 왜 그래요? 입맛에 안 맞으면 다른 음식 얼른 만들게요. 새언니, 돈 아끼고 싶으면 얘기하지.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오빠 생일 식사를 해요. 이런 음식으로 어떻게 맛집 음식이랑 비교가 돼요? 아, 미안해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식당 예약할게요. 뭔 식당을 지금 예약해? 그런 것은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해요. 그것도 모르다니. 촌스러. 소냐 말이 맞아. 여보, 그런 고급 식당은 미리 예약을 해둬야 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좀 배워도.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잠시 후 새언니, 왜 아직도 빨래 안 했어요? 어서 빨래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집사람이 무슨 가정부야? 정장하고 캐주얼 구분 못하는데 뭐 믿고 빨래를 맡겨? 앞으로 빨래는 네가 직접 해. 직접 빨래하라고? 내가? 그럼 좋아. 나 빨래할 동안 새언니는 얼른 식사 준비나 해요. 나 까르보나라 먹고 싶어. 와이프 촌뜨기라며 시골 음식만 할 줄 아는데 어떻게 네 입맛에 맞춰주겠냐? 입맛 고급인 네가 얼른 맛있는 거 만들면 되겠네. 아, 나 그럼 안 먹어. 배달시켜 먹을래. 새언니 까르보나라 좀 배달시켜줘요. 빡친 남편 드디어 폭발하는데 너 지금 와이프를 뭘로 보는 거야? 무슨 현금 지급기야? 와이프가 빨래하고 밥 해먹이고 번 돈 쓰면서 촌스럽다고 비웃어?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밥 먹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먹어. 하기 싫으면 굶어. 집사람 이제 너 안 모셔. 와이프의 손을 꼭 잡으며 여보, 우리 나가서 그 레스토랑 가서 먹자. 내가 진작 예약해뒀어. 진짜 이것들이 뒤질라고.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일인지 빠르게 알아보자. 와우, 다 때려 부셔. 밥 하는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 새언니, 설마 우리한테 밥 안 해주려고? 아니에요. 제가 음식하느라 손이 미끄러워서 죄송해요, 아가씨. 아따 놀래라. 진심 귀청 떨어지는 줄. 며느리 겨우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가씨 잠시만 계세요. 밥 거의 다 됐어요. 새언니, 땡큐염. 별 말씀을요. 잠시 후 새언니,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거치가 좀 갖다 먹지. 네, 아가씨. 새언니, 하는 김에 거기 있는 과일 좀 내와요. 네, 아가씨. 며느리가 양손 무겁게 가져다 주는데 아가씨, 여기 물 드세요. 아가씨, 여기 과일 드세요. 새언니, 밥은 언제 돼요? 나 이제 배겁나 고픈디? 진짜 이것들이 뒤질라고. 남편 어서 오고 오빠 어서 오고.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니네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와이프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오빠, 뭐 하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니들 오빠는 맞냐? 맞는데 내 와이프한테 이런다고? 웃기시네. 빡친 남편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세연이 만삭인데 식사 준비하라고 시켜. 니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래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게 왜? 원래 새언니가 맨날 밥하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직도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생각할수록 빡치네. 시집이나 간 것들이 매일 와서 와이프 못 살게 굴었을 거 아니야? 니들 임신했을 때 생각 안 해? 몇 해 전 어느 날 새언니, 임신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옷 좀 빨아줘요.
네, 아가씨. 나 피부 예민한 거 알죠? 손빨래 해야 되는 부분인 거 알죠? 피부 예민한 거랑 손빨래랑 뭔 상관? 또 다른 날에는? 새언니, 왜 이제 와요? 배고파 죽겠는데 얼른 밥이나 차려요. 네, 아가씨. 남편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데 집안일은 눈곱만큼도 안 하고 밥 때 되면 저 기어 나와서 새언니한테 이것저것 시켜. 그거 답답하네. 니들 처먹이려고 와이프가 시집 왔어. 여보, 그만해요. 저는 괜찮으니. 새언니, 남 일에는 빠져요. 새언니가 우리 일에 뭔 상관? 남이라고 이것들이 정신줄을 놓았구나. 니들 임신했을 때 와이프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보소. 와이프 존중은 눈곱만큼도 안 하는 것들이. 남편이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는데 니들 앞으로 이 집에 출입 금지야. 얼씬도 하지 마. 내 눈에 띄기만 해라 진짜 뒤지는 수가 있다. 오빠, 진짜 가족끼리 이럴 거야? 가족 좋아하시네. 당장 꺼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